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옹주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 4일 헌재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관세 전쟁 격화로 수출에 있어서 경고등까지 켜지면서 경제 위기가 더욱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남은 대선 기간 국민들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정쟁이 아닌 오롯이 국민과 경제를 위해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멋진 승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Another $100 million. Have you noticed that lots of law firms have been signing up with Trump? 施压、威胁和讹诈，不是同中方打交道。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4일 뉴스특보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고 8년 만에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는 38일간의 역대 최장 평의로 여러 추측이 무성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심판 결과는 8대 0, 전원일치 인용이었다고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오기까지는 선고 개시 후 2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주문 단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됐는데요. 파면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 파면 결정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기자는 헌재는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중대한 위기 상황이 지난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무위원 서명 없이 선포했다며 당시 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계엄 해제 요건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군인을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령 발령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법조인 위치하기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사위의 위헌 위법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내란죄 철회 논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와 전원일치 결정을 이끈 핵심 쟁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탄핵 소추가 가능한지, 즉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추가 가능하다면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체적인 측면에서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위반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적법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인데요.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소추 사유별로 검토하였는데요. 계엄선포, 국회의 군경 투입, 포구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이 5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보면서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탄핵 조치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번 탄핵 선고와 관련하여 정치적 해석이나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과 판결문 내용에 기반해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방송으로서 매우 중요해 보이며 시청자들이 법적 쟁점과 헌재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뉴스 리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경 지휘부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관위 불법 압수수색과 법관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시도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걸친 의혹들도 사실로 인정하며 모두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는데요. 헌재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와 맞닿아 있어 앞으로의 형사재판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무장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헌재가 사실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폭동 등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있다는데요. 다만 형사재판은 탄핵재판보다 범죄 증명을 보다 엄격히 따지는 만큼 일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향후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관건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들이 공소장에 적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이 탄핵재판보다 범죄 증명을 엄격히 따진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탄핵 선고 당시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영대의 보충 의견과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좀 더 엄격한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헌재가 인정한 위헌적, 위법적 사실관계와 그리고 법위헌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만큼 내란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하여도 수사와 소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6일 보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적 사퇴 시점에 대하여도 전했습니다. 기자는 국회에서 소식을 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김윤덕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선거일 공고와 정치적 중립선언을 촉구했다고 전했는데요. 김 사무총장이 절제된 자세를 강조하며 통합과 안정, 새로운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얘기한 것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8개 법안의 재의결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사죄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윤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을 뒤로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엔 자숙의 시간을 가졌지만 최장 60일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반성의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이재명 세력에 차기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부각해 불리한 여론 지형을 극복하려는 데 집중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층과 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지지층을 다시금 결집해보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조기 대선 일정과 그에 따른 정치권 움직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주요 정당과 주자별 전략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와 함께 특검법 재추진 등 입법 전략을 병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 기조 속에서 빠른 재정비와 중도층 공략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양상을 좀 더 균형 있게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주자들의 행보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해석을 덧붙이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보입니다. 정당 간 유불리를 단정하거나 특정 인물 중심의 과도한 해석을 지향하고 객관적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혼란 없이 진행되기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 방안과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한국에 온 지 23년이 된 워커홀릭 프로 엔잠러, 필리핀에서 온 제니 씨의 일상을 다뤘는데요. 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Hello, James. 예, itatanong ko.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오늘의 주인공. 방송은 24시간이 모자란 오늘의 주인공, 필리핀에서 온 제니 김 씨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제니 씨는 한국에 온 지 올해로 23년째로 23 아들이 있습니다. 제니 씨는 엄마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필리핀 배우자협회 회장, 라디오 다문화 음악방송 프리랜서 DJ로 활동하고 주말 혹은 쉬는 날에는 필리핀 관련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필리핀 사람들에게 통역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니 씨는 한국에 사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도우미로 활동 중인데요. 제니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나 힘들어도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제니 씨의 바쁜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니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요. 급한 일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친구 때문입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는 중에도 제니 씨의 전화는 끊이질 않는데요. 처음 부탁받은 일과는 또 다른 일들로 걸려온 전화들입니다.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을 새 없이 바쁘지만 혼자 사는 제니 씨는 집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는데요.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디든 간다는 제니 씨는 오늘의 일일 상담소가 되어줄 카페로 향했습니다. 바로 상담을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제니 씨는 우선 할 일이 있다며 노트북을 꺼내는데요. 라디오 다문화 음악방송 DJ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 씨가 음악 선곡부터 대본 작성까지 DJ일 뿐만 아니라 작가의 일까지 모두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고향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건데요. 방송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틈이 날 때마다 통역 상담이 이어집니다. 한국어가 어려운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해 일 처리를 도와주는 제니 씨는 구세주나 다름이 없는데요. 서류가 많이 필요한 비자 변경 신청부터 한국의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까지
제니 씨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제니 씨의 일 처리를 기다린 마우이 씨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여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는데요. 돈이 얽힌 문제이니만큼 제니 씨는 웃음기 사라진 얼굴로 문제 상황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이 필요한 곳이면 제니 씨는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데요. 마우이 씨의 상담이 끝난 후 이번엔 신용회복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2023년에 대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제니 씨의 일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금액과 이자 내역 서류를 가지고 오면 이를 통역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니 씨가 고향 사람들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같은 입장에서 겪었던 문제들이기에 한국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잘 알게 된 지금 제니 씨가 옛날에 겪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본인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많아 힘들어도 남을 돕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일을 마친 제니 씨는 또 곧바로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통역과 상담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향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라면 라디오 방송은 조금 더 많은 이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방법인데요. 제니 씨가 진행 중인 다문화 음악 방송. 제니 씨가 진행하는 다문화 음악 방송은 국내의 한 재단에서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생활 정보 및 고향의 음악과 소식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방송 전에 미리 녹음하는 시스템이라 다루는 정보는 날짜가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은 음악뿐 아니라 시청자 고민 상담, 한국의 생활 정보, 한국어 공부 등 다양한 코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니 씨는 직접 이 모든 코너를 한국어와 필리핀 공용어인 타갈로그어를 함께 사용하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째 방송을 해온 제니 씨는 8개 나라의 진행자 중 가장 오랜 기간 DJ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베테랑이 될 만큼의 시간이지만 처음에 어려웠던 것만큼 지금도 녹음을 할 때면 늘 긴장되고 떨린다고 합니다. 하나의 녹음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데요. 긴장하는 만큼 녹음 전에 항상 준비를 많이 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필리핀 음악이 외로운 필리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알기에 라디오 방송 일이 좋다고 하는데요. 제니 씨는 한국에 필리핀 음악 방송이 없었던 옛날 시절을 지나 2008년 다문화 방송이 시작되었을 때 웹사이트에 필리핀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의 DJ를 구한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DJ로 활동해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온 제니 씨. 방송은 그 누구보다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제니 씨의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됩니다. 열정 넘치는 그녀의 일상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지우 학생 이번 연중객 한 번이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이주민과 근로자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많지만 그에 비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혼자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제니 씨를 보며 참 존경스러웠는데요. 처음 가보는 낯선 나라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하면 저 역시도 당연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인데 그렇죠. 그럴 때 제니 씨 같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도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제니 씨의 멋진 미소가 이번 방송 내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삶에 큰 가치도 없겠죠.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3 비상기업으로 잠시 멈췄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강대학교 임종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122일 만에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5가지 주요 쟁점들이 있었는데
모두 대통령 측이 아닌 예. 국회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이번 헌재 파면 결정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예, 언론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 5개를 헌재가 모두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5개 사유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위반, 포고령 1호의 헌법 위반, 국회의 군과 경찰 투입,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이며 헌재는 이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또한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파면 결정에 이르게 했다고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통령의 항변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국민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목적이 있는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등을 의심해야 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헌재 파면 선고 이후에 시민들과 정치권 반응도 그렇고요. 대내 동향도 그렇고 예. 경제 전망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보도들이 본물을 이뤘는데 선거 이후에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과 흐름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을 다룬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경제와 노컷뉴스에 따르면 탄핵 지지자들은 국민이 일궈낸 승리이며 선고가 늦어져 불안했으나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탄핵 반대자들은 믿을 수 없다며 허탈한 모습을 보였으며 일부 지지자는 흥분해 경찰 버스를 부수는 등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법학학계는 헌재가 선고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썼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은 외신의 보도 양상도 다루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시아 경제에 따르면 미국 AP통신, 영국의 로이터 통신, 프랑스의 AFP 통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영국 가디언 신문은 예. 헌재가 4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다며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기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파면 내용을 속보로 보도한 뒤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국민이 정권 교체를 원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라는 점을 분석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습니다. 예. 북한의 반응에도 언론은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헌재 탄핵 인용 결정이 난 뒤 19시간 만에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보도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어쨌든 헌재를 향했던 국민의 관심,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오는 6월 3일 장미 대선으로 네. 향하게 됐습니다. 여야는 선거 직후에 곧바로 대선 체제로 돌입을 했고요. 유력 잠룡들도 앞다퉈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번 조기 대선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네, 대통령 선거 시점과 비용이 1차 관심사였습니다. 예. 대부분 언론은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 열리는지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제작했는데 국무위 회의에서 대선일은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으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예. 이에 57일간의 대선 경쟁이 시작됩니다. 조기 대선 비용으로 선거 관리를 위한 지자체 지급, 선거 보전금 등을 포함해 5,1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헤럴드 경제는 보도했습니다. 조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 이름이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내려놓았으며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선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마에 나섭니다.
국민일보는 조기 대선 판에 영향을 줄 3개 변수를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고한 일강 체제인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자가 누가 될지와 반 이재명 정서, 여야의 개헌 연대가 유권자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막고 후보자 경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정부의 대응에도 언론은 주목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대선 후보자를 전담하는 경호팀을 운영하며 대선 후보 유세에 경찰서 형사 또는 기동대원, 지역경찰 등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예. 세계일보와 연합뉴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시작된 그 이후 지난 넉 달, 비상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의 과정을 좀 돌아보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극심한 대립과 혼란에 빠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도 또 진행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난 넉 달간의 언론 보도를 좀 평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극심한 진영 간 대립 속에 이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기보다는 방향과 제안을 제시하는 언론사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현실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맥락을 생략한 채 관련 정보를 단순 전달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는 온라인 기사의 조회 건수나 방송 기사의 시청 횟수에 치중하는 상업적 의도입니다. 넉 달간 지속된 탄핵 정국에서 탄핵 찬반 집단 간의 대립 양상이나 정치권의 분열을 다룬 보도가 많았습니다. 분열을 극복할 구체적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취재해 제시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예. 일부 언론은 이런 점에 주목해 좋은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로 헌재 선고에 따라 나라가 극렬한 대립과 갈등으로 나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파면 결정 이후에 평온한 주말이었으며 보수 단체들도 승복 의사를 밝히며 집회를 취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지혜롭게 승복의 문화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는 분열보다는 헌법 질서와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존중하는 일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예. 넉 달간 계속된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으로 국정 운영의 공백이 크며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난 날은 좀 뒤로 하고 전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네. 봉합된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언론의 역할과 관련한 부분으로 건강한 의제 설정이 있습니다. 네. 언론은 국민이 민주사회에서 공존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과격한 대립과 분열의 모습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은 지적은 일부 언론이 사설 등으로 다루었습니다. 일부 신문은 탄핵 심판 이후에 우려했던 국민 분열이나 과격한 진영 대립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외 상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명목으로 막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난국에서 한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극심한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외 신용평가 기관이 한국의 신용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국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언론이 이를 헤쳐나갈 방향성과 해결 방안, 정부와 국민의 역할 등을 촘촘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때 국내 시각뿐만 아니라 국외 권위 있는 전문가나 유력 언론사의 해석과 분석을 보도해 국민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임종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